번 더 정리합시다. 저기 12번에 해제 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격 배상 판단 시기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다 다시 정리해주게. 가격 배상. 자, 원물 반환 의무자의 원물 반환 의무자의 원물 가격에 대한 가격을 배상해야 되는데 가격 배상 판단 시기 정리해 줄 테니까. 그럼 두 개밖에 없어. 매도인, 매수인.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첫째 매도인은 세 개. 하나는 불능 당시, 하나는 거절 당시, 하나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세 개. 하나는 불능 당시, 그 다음에 이건 매도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하나는 거절 당시, 쉬운 거. 또 하나는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 후, 상당한 기간 경과 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은 제3자에게 팔았지? 해제 당시요, 처분 당시야. 여기는 물어보면 해제 당시다, 처분 당시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는 해제 당시가 아니고 여기서 처분 당시인데 제3자에게 등기해줬을 때요. 근데 처분 당시 이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매수인이요. 그럼 이 사람도 결국은 불능 당시지. 불능 당시. 예, 정리됐지? 목적물 가격을 배상해야 할 의무자의 배상 시기.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저거 해주면 다 정리가 됐어. 자, 그 다음에 53번 판단 기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한 80%는 알고 10% 모르면 그것만 정리하셔. 자, 이제 판단 기준. 대리행위에서는 여기 대리행위에서는 하자 유무의 판단은 본인 중심이요, 대리인 중심이요. 알잖아, 대리인 중심. 그래서 하자, 차고, 비통, 착사, 강타. 여기 차고만 썼다고 해서 또 다른 것은 또 본인인가 보다 하지 마시고. 대리행위에서 하자 유무의 판단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폭리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누구 중심이야? 그러니까 1번, 2번 주의하시면 돼.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 여부, 어떤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도 대리인 중심 아니야. 그래서 알고 적극 가담했느냐 여부도 대리인 중심이요, 본인 기준이요. 적극 가담 여부는 대리인인데 여기다 누가 또 한 장 넘겨보시고. 여기는 나는 블랭크 만들었는데 우리 야간 주인이 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지 맘대로. 여기는 적극 가담 여부는 본인이야, 대리인이야? 본인. 여러분들 책에는 그런 거 없지? 블랭크로 돼 있지? 요약집에는. 아니, 본인으로 돼 있어? 그걸 고쳐. 그 본인으로 돼 있으면, 본인으로 돼 있어도 여러분들 읽을 때는 대리인으로 해야지. 본인으로 돼 있어도.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주의하셔. 조건과 기한.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조건, 동그라미 장확사여, 장불사여.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 여기 봐. 기한은, 봐라. 장확사의 발생, 소멸 또는 무엇을 의존한다고 그랬어? 채무, 이행. 이게 포인트요. 기한은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법률 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 또는 뭐의 채무, 이행을 의존하는 부관을 기한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건과 기한은 애매해서 이것이 조건인지 기한인지 애매해서 그것이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당사자 의사 해석에서 해결을 해. 그래서 자, 여기 봐. 네가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든 안 하든 돈은 갚겠다. 네가 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든 안 하든
돈은 갚겠다. 조건이요, 기한이요. 아니, 채무 이행한다 그러면 그냥 기한이란 게, 아따씨, 의의가 그러지 않았어. 자, 중개사 취득하면 요것만 갖고, 참,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요것만 갖고 하냐? 뒤에 끝말이 채무 이행한다 안 한다. 자, 해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이것만 놓고 보니까 조건이요, 기한이요? 기한이잖아. 근데 조건인지 기한인지 애매할 수도 있다니까. 그럼 뒤에 낱말을 또 봐야 돼. 그래서 장래에, 자, 읽어보자. 조건인지 기한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서 결정해야 돼. 근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여기다 밑줄 그으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요 말을 봐야 돼.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조건이요, 기한이요? 조건. 채무를 이행하지, 채무를 봐라. 그리고 또 뭐라고 됐냐면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요,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보면 안 돼.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면 기한이다 그 말이야. 이게 조건과 기한 구별할 때. 이제 틀리지 않겠지? 이런 사실이 생기지 않아도 채무 이행해야 한다 그러면 기한. 채무 이행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조건. 아, 그렇게 쉽게 했는데 이제 지금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긴가민가 했던 걸 지금 정리하면 합격이요. 그럼 이것 때문에 합격할지 어떡하냐고. 왜? 그냥 처음에 문제가 조건인지 기한인지 구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 여기 갑과 을이 임대계약을 여기 합의해지하면서, 그러면 합의해지하면 합의대로 정해져. 계약의 내용이 합의해지하면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에 그때 보증금 빼주기로 한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하는 날짜는 틀림없이 와 안 와? 그 기한이잖아. 어쨌든 간에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해 주기로 한다라고 계약을 썼어. 근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불가능해 돼. 불가능해졌어. 그러면 보증금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 그 얘기야.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보증금 반환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장래의, 봐, 여기 봐. 신규 임차인이 입점하면 보증금 반환해 준다. 봐, 여기만 놓고 봐.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해 준다. 보증금 반환해 준다가 더 중요한 난 말이야. 채무 이행해야 되니까. 근데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불확실하지? 그거 갖고 따지지 말고 보증금 반환해야 된다. 요거 갖고 따지고, 그러면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해 주기로 한다 했을 때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게 불가능한 때에도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겼다 그 말이야. 여기 절대 놓치지 않으셔야 돼. 조건 기한 구별. 이놈에게 참 어려운 내용인데, 자, 토지 소유자는 X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건물 소유자는 을일 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부지의 점유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 이게 판례 아니야. 그래서 그 양가를 5번 읽어봐. 그냥 나 보지 말고. 거기는 여러분들 4번으로 돼 있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부지의 점유자 나오잖아. 그래서 원칙은 누가 점유하고 있어? 원칙은 토지 소유자요, 건물 소유자요? 건물 소유자. 거기다 바꿔요. 토지를 건물 소유자로 바꿔. 여기다가. 여기를 건물 소유자가 건물 부지의 점유자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근데 을이, 여기서 시험에 나오자. 을이 미등기 건물을 신축해서 보존 등기 않고 건물을 병에게 팔았대. 이렇게 병에게. 그럼 병이 미등기 취득자야 지금. 그럼 미등기 취득자가 이렇게 팔아서 이 사람이 사실상 법률상 처분권 갖고 있을 때 이 토지 부지의 점유는 누구냐, 이걸 문제야.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부지의 점유는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 이게 문제가 없다고. 동의해? 근데 지금 작년 오고 재작년 오고 지금 감정평가사는 계속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건물 신축자로부터 등기 없이 매수해서 점유하고 있는 이 사람을 미등기 취득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등기 취득자에게 토지의 점유권을 인정한다. 이게 감정평가사 문제야. 문제 하나 놓고 보면. 그래서 한번 밑에 보자.